경인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의 교육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이 원도심의 노후된 학교를 스마트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역 대표 원도심 중구의 재물포고를 송도 국제도시로 이전하고 남은 부지의 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젊은 층의 신도시 집중으로 인해 인천의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공동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대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인천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 원도심의 노후 학교를 디지털 기반 스마트 교육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5년간 5천억 원을 투입해 51개 학교 75개 동을 손볼 계획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구상도 내놨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 권역별 의제를 정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 중 먼저 남부교육지원청의 미래시민교육을 위한 미래시민교육 허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중구에 위치한 재물포고등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인천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고는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상징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옮겨질 때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지금 교육적으로 필요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시교육청이 구상 중인 교육복합단지엔 진로체험 교육을 위한 진로교육원, 원격 수업을 위한 미디어 센터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노후된 남부교육지원청은 재물포고 자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교육복합단지가 들어서면 미래지향적 교육비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시민 활용의 어떤 공간 조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교육청은 원활한 인천교육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TF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연구원이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연구선과 공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4부에서는 GTX 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의 발전 전략과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은 GTX B노선은 향후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지 함께 고민할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인천연구원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인천시가 올해 자활 사업에 5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인천시는 생계수급자 등 3,900명에게 자활 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200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활 근로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350여 명에게는 자활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도 89억 원을 사용합니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며 그들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양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올해 지원 융자금은 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었는데요. 소상공인 융자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고 융자 협약 체결 금융기관도 기존 6개사에서 9개사로 확대됩니다. 계양구는 올해 지원 대상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포함시키고 2% 이자를 지원받는 우대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시행기업과 착한 임대인 기업, 재해기업을 추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융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계양구가 대출금리 중 연 1.5%에서 2%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의회 교통문제 연구 모임이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연구 모임의 대표 의원이신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천읍 풍무동 4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네, 김포시의회 교통문제 연구 모임 어떻게 처음에 결성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지난 207회 5분 발언에서도 김포시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 모임 활동 계획서에서도 언급했듯이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김포시 교통 문제를 진단해 개선점을 찾고 2035 김포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구 76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종합적인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연구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교통문제 연구 모임이 지난 12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하던데 좀 어떤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됐나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김포시의 극심한 대중교통 문제를 알리고 지역 정치권 등과 연대해서 GTX-D 노선 유치, 김포 한강선 연장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일산대교 유료화 문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GTX D 노선 유치, 또 김포 한강선 연장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연구 모임에서 올해 어떤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연구 모임에서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3월 한 달간은 주로 활동 계획과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교통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 타기 간의 현장 답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10월까지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집행기관 교통 관련 부서와의 협의 진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워크숍 등을 열어서 연구 성과를 완성해 집행기관의 교통정책 개선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10월까지 굉장히 알차게 계획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출퇴근 시간 이 극심한 교통지옥, 김포 시민들이라면 참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대를 갖고 계실 이 시민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민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초선 시의원으로서 좌불안석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4명의 시의원들이 의기투합해서 교통문제 연구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선출직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님과 함께 김포시 교통 문제를 연구하고 알리고 해결 방안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김포시 시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안타까움이 늘고 있는데요. 지역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해 일시적인 보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경기도 지역시설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생후 넉 달 된 아기는 학대 의심 신고 당일 응급실에서 부모와 분리됐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간병인을 구할 수 없었고 아기를 받아줄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동일시 보호소에 자리가 딱 하나 있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0세에서 2세 인력이 아마 한 명 TU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침 딱 우리 여기에 그 TU가 있어서 아기는 이곳에서 최장 9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머물 곳이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아동일시 보호소는 단 2곳, 남부와 북부 지역에 한 곳씩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31개 시군 중 13곳에만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수용된 아동은 정원의 9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정원 포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경기 북부 지역만 봐도 올해 초 2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1%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다 이달부터는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조치가 시행돼 정원 포화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분리돼서 일시 보호해야 하는 곳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제도를 먼저 만들기 전에 관련 기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은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학대 피해를 당하고도 갈 곳이 없는 아이들. 경기도는 올해 안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8곳 건립하고 앞으로도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내놨습니다.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인데요. 구영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는 하원준 씨.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3분의 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게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임차료 내기도 쉽지 않던 차.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개설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냥 왕래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단 많이 나와야 되고 왕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가장 타격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만화도 통장 생기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도 또 좀 참아봐야죠. 이렇게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연 2%대 낮은 금리인데다 대출 기간을 연 단위로 갱신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 경제 방역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경기 지역 소상공인 중 신용 평점이 낮은 저신용자와 고금리 금융 이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청년 재창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접수를 시작한 지 2달도 안 돼 5천여 개 사업자에게 약 5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극복 통장이 그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좀 활용을 해서 신용등급 면에서 지금보다 신용등급이 조금 좋으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에 관한 상담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를 시행합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개발 이익을 매년 적립해 마련되며 오는 2025년까지 1,466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는 국회 계류 중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적립 규모에 따라 기금 사용 용도 역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발 부담금이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 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금연구역을 확대합니다. 현재 공원과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의료기관 근처 등은 금연구역인데요. 여기에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4월 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조례 개정도 이미 마친 상황인데요. 세부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시행 초기 3개월간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이후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